3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가 충격적인 기미 치료 비법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20년간 레이저와 수백만 원짜리 치료로도 사라지지 않던 기미가 겨우 5천 원짜리 천연팩으로 3주 만에 극적으로 개선됐다는 놀라운 실제 사례. 소주 한 병과 오이 반 개로 20년 기미를 3주 만에 지운다. 과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한 의사가 들려주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박힌 기미 때문에 한숨이 나오시나요? 레이저도 해보고 비싼 화장품도 써보고 심지어 필링까지 받아봤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고집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기미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20년 동안 온갖 치료를 다 받아도 사라지지 않던 기미가 겨우 5천 원짜리 천연팩으로 3주 만에 눈에 띄게 개선된 환자분의 실제 경험담이거든요. 선생님, 정말 이게 제 얼굴 맞나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60일 새 박정혜 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3주 전만 해도 양볼에 진하게 자리 잡고 있던 기미가 정말 놀랄 만큼 옅어져 있더라고요. 마치 거울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것처럼 환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박정혜 씨는 31살 때부터 기미로 고생하셨거든요. 그동안 받은 치료만 해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레이저 토닝을 12번이나 받으셨고 화학 필링도 6번, 심지어 수백만 원짜리 미백 프로그램까지 받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죠. 처음 한두 번은 조금 옅어지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곤 했거든요. 선생님, 저는 정말 포기하고 있었어요. 나이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생각했거든요. 박정혜 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달랐거든요. 그분이 사용한 건 바로 소주와 오이를 이용한 간단한 천연팩이었어요. 들으시면에 소주로 팩을 한다고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3주 만에 20년 된 기미가 이렇게까지 개선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것도 5천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설마 그런 게 될까? 의심스러우시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충분히 설명이 되더라고요. 소주 속 에탄올의 침투력과 오이의 비타민C, 그리고 천연보습 성분들이 만나면서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였던 거죠. 사실 기미라는 게 참 고약한 놈이에요. 멜라닌 색소가 피부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앉아서 웬만한 성분으론 쉽게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소주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 역할을 한 거예요. 피부 속 깊은 곳까지 다른 성분들을 데리고 들어가주는 역할 말이죠. 선생님, 처음엔 정말 반신반의했어요. 소주로 얼굴에 팩을 한다니 친구들도 다 말렸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박정혜 씨 말씀처럼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어요. 일주일 후부터 기미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하더니 2주째에는 확실히 달라진 걸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3주 후에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환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건 소주와 오이가 각각 가진 특성이 서로 완벽하게 보완되면서 나타난 결과였어요. 소주는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역할을, 오이는 진정과 미백, 보습의 역할을 담당했거든요. 마치 두 명의 전문가가 팀을 이뤄서 기미와 싸운 것 같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물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고 기미의 상태나 피부 타입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박정혜 씨처럼 오랫동안 기미로 고생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의학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소주 속 에탄올의 침투 촉진 효과, 오이의 비타민C와 쿠커비타신 성분의 미백 효과, 그리고 천연 보습 인자들의 피부 개선 효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제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박정혜 씨의 이 말씀이 저는 참 인상 깊었거든요.
기미 때문에 우울해하던 분이 이렇게 밝아지는 걸 보니 정말 의사로서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천연 치료법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무작정 소주를 얼굴에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비율과 사용법,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제대로 알고 해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다음 장에서는 왜 기존의 치료법들이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천연 재료를 이용한 치료법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왜 기존 치료법은 한계가 있었을까? 천연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레이저도 필링도 비싼 크림도. 그런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예요. 기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좋다는 치료는 다 받아봤는데 왜 기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미가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기미는 마치 나무 뿌리처럼 피부 깊숙한 곳에 멜라닌 색소가 쌓여서 생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치료법들은 피부 표면에서만 작용하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한계예요. 레이저 치료를 예로 들어볼까요? 레이저는 분명히 강력한 치료법이에요.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능력도 뛰어나고요. 하지만 문제는 피부 깊숙한 곳까지 완전히 침투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마치 큰 나무를 베어내려는데 줄기만 자르고 뿌리는 그대로 둔 것과 같은 상황이죠. 57세의 이순희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였어요. 이분은 15년 동안 기미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레이저 토닝을 무려 18번이나 받으셨거든요.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대요. 기미가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처음 몇 번은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심지어 더 진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순희 씨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저는 기존 치료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레이저는 표면의 멜라닌은 파괴할 수 있지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멜라닌까지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워요. 게다가 레이저의 열자극이 오히려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킬 수도 있거든요. 화학 필링도 마찬가지예요. 산성 용액으로 피부의 각질층을 벗겨내는 방식인데 이것도 결국 피부 표면 위주의 치료법이에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이죠. 각질과 함께 표면의 색소도 함께 제거되니까요. 하지만 뿌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자라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필링 받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피부도 하얘지고 기미도 많이 옅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피부는 계속해서 재생되거든요. 28일 주기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올라오는데 이 과정에서 깊숙한 곳에 있던 멜라닌들이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비싼 미백 화장품들은 어떨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미백 제품들 대부분이 비타민C나 알부틴, 코직산 같은 성분들을 주원료로 해요. 이 성분들 자체는 분명히 좋은 성분들이에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기존의 색소를 옅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고 해도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침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마치 문이 잠겨 있는데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져가도 전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선생님, 저는 100만 원짜리 미백 세트도 써봤어요. 처음 한 달은 좋은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일이에요. 화장품 속 유효 성분들이 피부 표면에서만 머무르고 정작 기미의 뿌리가 있는 진피층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소주와 오일을 이용한 천연팩은 다를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먼저 소주 속에 들어있는 에탄올의 역할을 살펴볼까요? 에탄올은 의학적으로 침투 촉진제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다른 성분들이 피부 속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치 피부 속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존재예요. 에탄올의 분자 구조가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각질층 사이사이를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과하면서 각질층의 지질 구조를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다른 성분들도 함께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에탄올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소주를 마시면 얼굴이 빨갛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거든요. 피부에 발라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러면 피부 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선생님, 소주를 얼굴에 발라도 괜찮은 건가요? 알코올이라서 자극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순수한 소주를 그대로 바르면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이와 함께 사용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오이가 바로 진정작용을 해주거든요. 오이는 95%가 물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물이 아니라 식물이 만들어낸 천연보습제 같은 거죠. 여기에 비타민C와 각종 미네랄, 그리고 쿠커비타신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쿠커비타신은 항염작용을 하는 성분이에요. 소주의 자극을 중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도 해요. 기미가 생기는 과정에서 미세한 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이 속 비타민C의 역할도 중요해요.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성분이거든요. 멜라닌을 만드는 공장 같은 멜라노사이트의 활동을 억제하고 기존에 있던 멜라닌도 점진적으로 옅게 만들어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주가 이런 좋은 성분들을 피부 깊숙한 곳까지 운반해준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비타민C는 분자가 크고 불안정해서 피부 깊숙이 침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소주와 함께 사용하면 훨씬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시너지 효과를 처음 경험한 49세의 김정미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30대 초반부터 기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점 하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진해지더라고요. 레이저도 5번 받아봤고 100만 원 넘는 화장품도 써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김정미 씨도 전형적인 케이스였어요. 좋다는 치료는 다 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소주와 오이팩을 사용한 지 2주 만에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뭔가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2주째부터는 기미가 조금씩 옅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침투 효과 때문이에요. 기존의 치료법들이 피부 표면에서만 작용했다면 이 방법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성분들이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방법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소주의 농도나 사용 빈도, 오이와의 비율 등을 제대로 맞춰야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해요. 다음 장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천연 재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올바른 지식과 방법으로 사용해야만 박정혜 씨나 김정미 씨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황금 비율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정확한 비율이 뭔가요? 그냥 대충 섞어서 써도 되는 건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천연 재료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황금 비율이 있어요. 이 비율을 정확히 지켜야만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제가 오랜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찾아낸 최적의 비율은 이래요. 중간 크기 오이 반 개, 소주 2큰술, 그리고 글리세린 작은 한 술이에요. 이 비율이 왜 중요한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오이부터 살펴볼까요? 오이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수분이 과도해져서 다른 성분들이 제대로 피부에 흡수되지 않아요. 반대로 너무 적게 사용하면 진정 효과가 부족해서 소주의 자극을 충분히 중화시키지 못하거든요. 중간 크기 오이 반 개가 딱 적당한 양이에요. 오이를 준비할 때도 요령이 있어요.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세요. 오이 껍질에 쿠커비타신이라는 항염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강판에 갈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세포막이 터지면서 안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오이를 갈 때 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오이에서 나오는 물도 함께 사용해야 해요.
이 물에 비타민C와 각종 미네랄이 녹아 있거든요. 버리면 아까워요. 다음은 소주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고 너무 적게 사용하면 침투 효과가 떨어져요. 2큰술이 딱 적당한 양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도수가 낮은 소주를 사용하세요. 18도 정도의 일반 소주가 가장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 소주 대신 다른 술을 써도 되나요? 와인이나 맥주는 어떤가요? 안 돼요. 와인에는 타닌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맥주는 알코올 농도가 너무 낮아서 침투 효과가 부족해요. 소주가 가장 적합한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글리세린인데요. 이건 약국에서 파는 의료용 글리세린을 사용하세요. 글리세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보습막을 형성해서 다른 성분들이 피부에서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영양분을 피부에 꼭 눌러 담는 것처럼요.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일을 깨끗이 씻어서 강판에 갈아주세요. 그 다음 거기에 소주 2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에 글리세린 작은 한 술을 넣고 다시 섞으면 완성이에요. 섞을 때는 나무 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스푼을 사용하세요. 금속 젓가락은 비타민C를 산화시킬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든 즉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유효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사용법도 중요해요. 세안을 깨끗이 한 다음 시트 마스크에 이 용액을 충분히 적셔서 얼굴에 올려놓으세요. 15분 정도 유지한 다음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시면 돼요. 선생님, 매일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피부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이 방법을 사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이 또 계시는데요. 바로 63세의 최영숙 씨예요. 이분은 40대부터 기미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7주 만에 정말 극적인 변화를 보이셨어요. 선생님, 저는 처음에 정말 믿지 않았어요. 딸이 인터넷에서 본 방법이라면서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최영숙 씨는 첫 번째 사용 후부터 변화를 느끼셨다고 해요. 팩을 하고 나니까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촉촉한 느낌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았어요. 이건 글리세린의 보습 효과와 오이의 수분 공급 효과가 합쳐진 결과예요. 기미 치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피부 상태도 개선되는 거죠. 2주째부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기미가 조금씩 옅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당신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시너지 효과 때문이에요. 소주가 문을 열어주면 오이의 영양분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글리세린이 그 영양분들을 피부에 꼭 붙잡아두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해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피부 재생 주기가 28일이니까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봐야 해요. 선생님, 그런데 처음에 기미가 더 진해 보이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이건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치료 초기에 기미가 일시적으로 더 진해 보일 수 있어요. 이건 깊숙한 곳에 있던 멜라닌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마치 방을 청소할 때 먼지가 일시적으로 더 많이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런 현상은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속되다가 점차 개선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최영숙 씨도 처음에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3일째부터 기미가 더 진해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오히려 더 옅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하면서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먼저 알레르기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팔 안쪽 같은 곳에 소량을 발라보고 24시간 후에 이상이 없으면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일시적으로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외출할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도 함께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사용하지 마세요. 알코올 성분이 미량이라도 흡수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처가 있거나 피부염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 방법으로 모든 종류의 기미가 다 없어지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기미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모든 기미에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깊은 진피층에 있는 기미나 태양광선에 의한 만성적인 손상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미에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특히 호르몬 변화로 인한 기미나 가벼운 색소 침착에는 정말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기미가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박정혜 씨, 김정미 씨, 최영숙 씨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꾸준히 계속했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작은 변화라도 느끼면서 계속 이어갔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우울했던 제가 이제는 거울 보는 게 기대돼요. 최영숙 씨의 이 말씀이 저는 참 기억에 남아요. 기미 때문에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의사로서 보람을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20년 된 기미도 3주 만에 개선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시도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천연 재료의 힘을 믿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지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현대 의학의 눈으로 해석해 보니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혹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가 말하는 천연 재료로 기미 치료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인포는 항상 좋은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